둘이 옆에 야구 취재 45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한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승호 부장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승호입니다. 네. 오늘은 롯데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롯데가 6월 들어서 성적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안팎으로 특히 내부적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굉장히 사실 팀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사인인데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녹화 기준 어제죠. 27일 롯데 코칭 스태프 개편이 있었어요. 김평호 주루 코치가 2군에 내려간 거 그 전이고 배영수 투수 메이 코치가 2군 총괄로 이동했고 이종훈 2군 총괄이 1군 수석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1군 수석이었던 박흥식 수석이 1군 타격 코치를 맡게 되는 구조인데요. 이 과정에서 좀 말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그간 좀 뜨거운 방송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오늘은 내용이니만큼 차갑게 네, 좀 냉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애를 써보겠습니다. 이게 성적이 좋지 않은 팀, 네. 사실은 코칭 스태프 개편하는 거는 흔한 일이에요. 많이 하죠. 예. 네. 근데 뭐 롯데도 6월 성적이 상당히 안 좋았죠. 많이 안 좋았습니다. 롯데 팬들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지난 주까지 보면은 네. 그 2할 7푼 1위 승률, 6승 16패로 마이너스 10이었어요. 6연속 루징 예, 시리즈 그래서 이어갔고요. 5월까지 그 승률 6할 1푼 4리로 네. 플러스 10이었거든요. 아직도 좋았죠. 그때. 예, 그거를 고스란히 다 까먹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코칭 스태프 개편으로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뭐 그런 환경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네네네네. 뭐 덧붙여서 나오는 이제 얘기들이 뭐 감독과 코치 간의 갈등, 뭐 이런 항명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뭔가 관심도가 커졌던 거죠. 예. 사실 2군을 내려간 건 배영수 코치였고 예. 배영수 코치가 항명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예. 의혹이 나왔고요. 실제로 6월 팀 평균 자책이 5.18로 삼성과 최하였으니까 투수 예, 코치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짓는 건 맞는 예, 모양새인데 예. 그게 성적 부진이 아니라 항명이다. 이렇게 나와보니까 분위기가 예. 되게 이상해져 버렸어요. 예, 예. 게다가 이 갑자기 인사가 이루어졌다. 예, 코칭 예. 개편이 이루어졌다. 예. 이동일이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날 발표됐다. 이런 것 예. 때문에 예. 이게 뭔가 진짜 심각한 일이 있었고 예.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사실 갑자기 결정된 건 아니죠. 예, 뭐 저도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취재가 됐습니다. 예, 네. 화요일에 뭐 사실은 그게 뭐 관련 얘기가 밖으로 드러났는데요. 저도 월요일에 네. 다른 내용을 좀 취재를 하다가 뭔가 롯데가 코칭 스태프 이동이 있고 배영수 코치가 2군 총괄을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뭐 네네. 사실은 뭐 그거를 뭐 확인을 했지만 뭐 취재원과의 뭐 이렇게 뭐 대화 내용 이런 게 약속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네네. 좀 좀 밝히긴 어려웠고요, 미리. 예.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좀 이렇게 미리 며칠 사이에 준비된 내용이었다는 것 그 개편. 실제로 저도 얘기요? 성민규 네, 그렇습니다. 단장과도 예. 통화를 했는데 성민규 단장도 이게 항명 때문에 급하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 워낙 성적이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 쇄신이 필요했고 이 차원에서 코칭 스태프 조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네. 저도 이제 뭐 월요일 소식을 듣고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확인을 했는데 감독 항명 갈등 얘기가 나오는데 갈등이라는 거는 또 항명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당사자들이 그렇게 느껴야 이제 그런 어휘가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제가 그 서튼 감독은 공식적으로 인터뷰도 했지만 배영수 코치하고도 제가 공식 비공식으로 다 확인을 했는데 전혀 사실은 뭐 그런 감정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고요. 이걸 또 뭐 객관적으로 좀 확인해 줄 수 있는 네네. 뭐 주변에서 봤던 코치한테 재확인을 했는데 뭐 대화상의 뭔가 의견상의 좀 다름 네네. 이런 건 있었지만 이거를 뭐 항명 갈등으로 보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는 내용이고 구도상 그 코칭 스태프 개편을 하면서 감독과 코치 간의 갈등, 항명 이런 구도가 잡힌 것 같은데 조금 이거는 실질적인 팩트랑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서튼 감독에 대해서 정말 신사다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자기한테 뭐 기분 나쁜 소리를 했기 때문에 뭐 자기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코칭 스태프 개편을 원포인트로 한다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인 팀 조직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선택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이는데 다만 우리가 기사가 나오는 과정을 우리 잘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없는 얘기를 쓰는 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단 내부의 누군가는 예. 이게 지금 항명 갈등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 생각하고 예.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그렇게 보였을 수 있고요. 네네네. 또 그렇게 보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이렇게 좀 왜 그런 과정도 사실 그러니까요. 한국 프로하고 저는 오랫동안 취재하면서 많이 제가 봐왔잖아요. 그 화요일 날 발표 난 그 전후로 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 도는 얘기 중 하나가 제가 실명을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롯데 나균환 선수가 네. 최근에 2군을 갔는데 내려왔어요. 네.
뭐 떡아웃에서 한번 웃었다고 그것 때문에 백 코치가 화가 나서 뭔가 이제 심기가 불편해져서 2군으로 보냈다 이런 얘기까지 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균원 선수가 팔꿈치가 아픈 거는 TV 중계를 통해서도 확인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투수 코치가 없는 선수도 만들어 써야 될 판인데 뭐 그런 감정상의 문제로 2군을 보낸다? 이거는 사실은 어불성설이고요. 상식과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 방송 준비하면서 민망함을 무릅쓰고 베테랑 기자의 민망함을 무릅쓰고 다른 코치한테 전화를 해서 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정말 웃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2군 간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부정적 시각에서 해석해서 나오는 얘기가 너무 많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일단 뭐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학명이나 갈등까지 갈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물론 누군가는 그렇게 봤을 수도 있고 그 얘기가 기사로 나왔을 가능성이 당연히 있는데 문제는 실제로는 팀 운영하면서 이제 뭐 잡음도 나오고 시끄러울 수도 있고 의견 충돌이 있고 이런 의견들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팀의 방향이 잡히고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개편 이유.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져서 코칭 스태프 개편이 이루어진 건 뭐 당연한 일이잖아요. 자연스러운 일이고. 근데 그 개편 이유가 한 명이 되면 사실 팀 자체도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이고 배영수 코치로서도 이 코치는 항명하는 코치네라는 낙인이 찍혀버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그 사태를 보면서 좀 흥미롭게 본 부분이 좀 있어요. 네, 요거 말고 이제 요거.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롯데 최근 추이를 보면은 내부자 몇 명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팬 커뮤니티를 통해서 미리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팩트는 어느 정도 맞대. 부정적 시각에서 이제 해석한 내용들이죠. 근데 저도 이렇게 뭐 조금 이렇게 베테랑에다 좀 고령 기자라 커뮤니티를 이렇게 수시로 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누가 이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맞더라 묻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확인해보고 그러다가 몇 차례 보게 됐는데 이게 제가 확인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최초에 전하는 사람은 뭐가 좋은 목적을 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거죠. 물론 이제 6월 들어서 팀 성적이 좀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이런 소식들이 자꾸 불거지는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는 밖으로 안 나오는 게 가장 좋죠. 이게 팀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패턴이 되게 안 되는 팀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뭐 여러 팀 취재하면서 결국 좀 무너지는 팀들을 보면은 비슷한 패턴이 많았어요. 제가 그 특정 팀 얘기를 하면은 또 그 관계자들이 또 그 얘기냐 싶겠지만 그 2002년에 한국 시리즈 이제 준우승한 다음에 이제 뭐 그때 당시 사령탑은 김성훈 감독이었는데 김성훈 감독이 이제 그 해임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LG가 무려 11년간 가을 야구를 못하죠. 한국 시리즈가 아니고 10년 동안 못하고 11년째에 가지 않나? 2003년부터 2012년이니까 10년이네요. 11년이라고 그러면 또 화낼 분들이 있겠네요. 11년째 가을 야구를 11년째 갔죠. 그랬는데 그때는 커뮤니티가 보편화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내부의 별의별 얘기가 밖으로 다 돌았어요. 그때는 쌍마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거 8개 구단이었잖아요. 근데 다른 7개 구단의 안주감이었던 거예요. LG 그 뒷얘기가. 근데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LG가 그 2013년에 정규 시즌 2위로 이제 뭐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하는데 그때 사령탑이 김기태 감독, 조계현 수석 코치였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시즌을 준비하면서 13년 시즌을 준비할 때. 그렇죠. 그 2012년쯤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계현 수석 때 코치가 고참 11명을 데리고 11명? 제가 관련해서 당시에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기억이 생생합니다.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11명을 데리고 백암 온천을 갑니다. 온천을 가요? 근데 그때는 온천 훈련이라고 있었는데 훈련이 아니고 사실은 한 시즌의 피로를 좀 이렇게 좀 내려놓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조기현 수석이 그때 꺼낸 얘기가 LG 우리가 다른 것보다 세작을 없애자. 세작? 세작이란 표현은 사실은 뭐 조선시대 사극에나 나올 표현인데 조금 좀 극단적인 표현이죠. 근데 세작을 사실은 좀 그 다른 표현을 하자면은 스파이, 간첩, 첩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소식을 이렇게 밖으로 알리는 안 좋은 의도로 그런 건데, 김기태 감독도 그렇고 조계현 수석도 그렇고 사실은 외부에서 온 그 인사들이잖아요. 근데 밖에 있는데도 LG의 내부의 안 좋은 얘기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문화를 없애자. 예, 그러니까 스스로 이거는 전략을 약화시키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팀 관계자들한테 그리고 선수들한테는 약세를 보이는 꼴이 되는 거죠. 근데 롯데가 어떻게 보면 자꾸만 커뮤니티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런 얘기가 불거지는 거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좀 안 좋은 분위기로 갈 수가 있는 조금 우려가 들죠. 예.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이긴 한데 팀이 성적이 좋다가 팀이 성적이 떨어졌을 때의 여러 가지 안에 있는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고 예. 이것들을 고쳐야 된다는 지적들이 나오는 건 뭐 당연한 일이긴 한데 예. 이것 어느 정도 내부에서 소화가 될 수 있고 내부의 의견 조절로 우리 이런 것들이 잘못됐으니까 우리 이렇게 내부적으로 해결하자라는 분위기가 되면 최상인데 예. 그것들이 내부적으로 소통이 잘 안 되고 이게 밖으로 튀어나와서 외부의 압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예, 예. 이게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가 굉장히 망가지는 측면들이 많았거든요. 사실 예. 하나도 오랫동안 그랬어요. 하나 이글스요? 네네. 하나 이글스도 한용덕 감독이 물러나는 과정에서 2019년이었나요? 그 팀이 안팎으로 많이 흔들렸는데 당시에 이제 그 한용덕 감독이 어느 날인가 주축 코칭 스태프를 다 이군에 내려보내고 그리고 이상한 경기를 치르는 날이 있었거든요. 그날 현장에 있었는데 그날 현장 이후에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취재를 해 보니까 이게 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팀 내부적으로 성적이 좋지 않고 그 성적이 좋지 않은 걸 해결하는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엔 당연히 코칭 스태프 개편도 포함돼 있었고. 근데 그 코칭 스태프 개편 안을 만드는 과정 혹은 고기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 안들이 이상한 방식으로 유통되면서 오해가 쌓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갈등 폭발로 이루어지고 결국은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한화가 그때 결정했던 방책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선수단의 대폭적인 물갈이나 굉장히 무리수에 가까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면 팀 내부의 문제가 생겨서 팀 내부에서 해결하는 1차적인 시스템, 거버넌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럴 때 이거는 외부를 통해서 알려서 이 문제를 증폭시켜야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기면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이 된다. 사실 롯데는 과거에서도 내부에서 흔들리는 장면이 많았잖아요. CCTV 사건도 있었고 그건 물론 프런트의 무리한 행동이었는데 그게 내부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외부적인 압력을 넣으려고 하는 시도들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2019년에 양상문 감독, 이윤원 원장이 동시에 퇴진한 경우도 있었고 이런 갈등들을 해결하는 내부 시스템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 팬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관심 있는 팀의 내부 소식이 궁금할 거예요. 네네네. 뭐 이게 뭐 기사를 통해서도 전해지고 뭐 방송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뭔가 내부 소식이 빨리 전해지면은 반가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전해지는 소식이 많으면 많은 구단일수록 내부 조직이 허술하고 또 그 내부가 정치화돼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네. 프론트까지 야구단이 100명 이상이 움직이는 조직이거든요. 근데 모두가 한 곳을 보고 사실 달려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 조직이 살려면은 같은 방향을 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표출되는 경우에는 뭔가 반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많은 구단은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고 내부에서도 뭐 사실은 그걸 뭐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찾을 수는 없어요. 근데 서로 그냥 긴장 관계로 있는 거예요. 야구단이 좋지가 않죠. 이게 사실은 한국 프로야구단이 얼마나 이렇게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조직이냐면 작년 시즌 중반에 이제 그 구단의 아주 고위 관계자를 지낸 분들 몇 분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주제가 그거였어요. 그때 SSG가 1등이었고 LG가 2등이었잖아요. 둘 다 이제 김원영 감독, 유지영 감독 첫 해였고 계약 기간 마지막 해였다고요. 그게 제 기억으로는 여름이었어요. 8월쯤의 자리였는데 그때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재계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굉장히 성적이 좋을 때였잖아요. 김원영 감독도 유지영 감독도. 그때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재계약을 빨리 결정하는 게 좋다. 안 그러면 한국 야구단이라는 거는 코치들의 어떤 자리가 굉장히 불안한 자리이기 때문에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름 이후에 급격하게 흔들릴 위험성이 있다. 근데 사실은 지난해도 보면 그 김원정 감독, 유지영 감독의 재계약이 결국 끝까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면서 복잡했잖아요. 사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아닌데 뭐 이렇게 좀 제가 덧붙이게 되는데요. SSG가 그래서 작년에 한국 시리즈에 2승 2패 균형일 때인가요? 네네. 그쯤이죠. 결국은 결정했잖아요. 급하니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늦었어요. 근데 그거 늦었어요. 근데 LG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작년에 LG가 재계약을 조금 서둘러 했다면 가을에 저는 성공 확률이 매우 높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에서 결코 재계약을 왜 안 하지 그래서 에너지 소모하는 게 엄청 많았습니다. 이거는
어떤 조직이도 마찬가지예요. 롯데라는 팀의 구조가 굉장히 그런 위험성에 놓여진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잖아요. 서튼 감독의 계약이 끝날 마지막 해고 그리고 팀 성적이 굉장히 좋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이면 이거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의심이 생기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각각 구성원들의 목표가 달라질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어떻게든 마무리 짓고 결정을 지었으면 이런 잡음들이 좀 덜 생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이 부분을 해결하는 건 이 코치스텝 개편을 했고 분위기 쇄신을 했으니까 이 분위기를 다시 살려서 성적을 이어가는 게 되게 제일 중요하죠. 저희는 사실은 소문을 그렇게 막 다루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롯데 건에서도 또 추가로 막 소문이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들리는 게 뭐 개편에 또 다른 A 코치가 개입됐네 만에 이랬는데 이런 얘기를 지금 저희는 사실 구체적으로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70% 80%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 구단을 또 흔들어 놓는 또 다른 어떻게 보면은 배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송을 했고 방송을 하면서 떠오르는 분들은 몇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앞으로 행보를 할지 그런 거는 좀 관심 있게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아쉽습니다. 롯데가 정말 멋있는 4월, 5월을 보냈는데 그리고 6월 중순이 고비가 될 거라고 저희도 짐작을 했고 내부에서 그런 시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고비를 못 넘은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뭐 어쨌든 뭐 코치들 개편이었고 분위기 바뀌었고 그리고 성민규 원장은 그 얘기하더라고요. 노진혁도 있고 나균환도 있고 정훈, 최준영 이렇게 돌아올 전력들이 좀 있잖아요. 이 선수들이 돌아오면 다시 한번 힘을 쓸 수 있지 않겠냐. 맞습니다. 아직 뭐 5할 선에 있고요.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여전히 있고 시간은 있다고 봅니다. 롯데가 잘 수습을 해가지고 일어나기를 좀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강 몰패는 야구 주변의 많은 얘기 깊숙이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